그렇죠? 자, 우리나라가 FTA를 언제부터 우리가 되게 공격적으로 했는지 아세요? 되게 201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이 지금 그림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 50%가 안 됐습니다. 근데 쫙 가다가 2011년 이명박 정부 때는 109%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무역에 우리가 수출만 살기다 하면서 쫙 했던 거 아닙니까? 수출에 목을 매는 경제로요. 그래서 100%까지 넘어가선 거예요. GDP 대비. 그런데 그 이후엔 떨어졌었어요. 쭉 떨어져요. 지난해 그러니까 84% 밑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주로 FTA를 한 게 언제냐면은 이 2011년 이후에요. FTA를 대부분 중요한 FTA를 맺은 게. 봐보세요. 한미 FTA 2012년 3월달에 발효했고요. 예? 호주하고도 14년, 중국하고도 15년, EU하고도 15년 연말에, 예? 한국과 캐나다도 15년. 아세안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했죠. 10개 국가하고 해야 되니까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FTA를 집중적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오히려 뭐냐면 무역에 대한 의존도는 무역에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앉았잖아요. FTA를 하면서 항상 했던 게 뭡니까?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거다.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썼던 표현이었었어요. 언론들이. 예? 그런데 이게 경제 영토 확장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된 거 같냐고요. 물론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결정적인 변수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가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시장경제 이론에 신자유주의 경제학 이론에 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서 아까 얘기했던 FTA의 논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 같은 거에 대해서 그건 외면하고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미국에서 배운 거를 아무 생각 없이 미국의 경제학은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고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미국의 문제하고 대한민국 문제가 똑같냐고요.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회과학에는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그러니까는 언어라는 건 사고의 이 결과물이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라잔이 얘기한 게 특별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미국 시카고 대학이 그러니까 시카고 학파라고 유명한 시카고 학파가 할 정도로 네? 신자유주의 거기서도 그러니까는 인도계 미국인이 네? 그래도 인도의 주권도 미국의 주권 못지않게 중요하다 보니까는 똑같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학자는 그런 얘기를 못 하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를 1조 달러 이상이나 축적했으면서도 지난 20년 외환위기 이후에 지금 외환보유고 부족하다고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결과로 뭐냐면은 지금 외환보유고 줄어들어가지고 IMF 지금 외환위기가 다 들먹거리고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네? 이거 어디서 비롯된 거냐? 네? 어디서 비롯된 거냐고요. 외환보유고 많이 축적하면은 비용이 많이 든다. 경상수지 흑자가 많은 것도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논리들이 네? 전문가라는 사람들, 일반 국민들이 이런 거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일반 국민들은 경상수지 흑자 하면 좋은 거고 외환보유고가 줄어들면 불안하고 근데 왜 경제학자들은 정반대 얘기를 해야 되냐고요. 누가 맞는 거 같냐고요. 예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나 이거는 저한테 한국경제학회에서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과 경제학 교수들과 그다음에 무슨 전문가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론조사한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 여론조사한 내용 중에 뭐냐면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어떤 거를 그러니까 원하는가 했을 때 일반 국민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해야 되는 게 나왔는데 경제학자들은 뭐라 하냐면요. 기업은 기업의 이익을 추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일반 국민하고 경제 전문가가 더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는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된 이유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전교조 교사들한테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기업을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 그게 아니다. 우리나라 예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 미국의 기업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기업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미국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비즈니스 퍼스트인 사회니까는 성공한 기업인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게 있다. 일본 기업인도 그런 게 있다. 근데 한국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많으냐? 미국이나 일본의 기업인들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한국의 기업인은 부의 축적 과정이 그러니까 그만큼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삼성이나 재벌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외국에 나가게 되면 자랑스러운 기업이지만은, 예? 우리도 그러니까는요. 그런데 국내에서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간 지켜보니까는 무슨 엑스파일 나오고 편법 상속하고 이런 어두운 얘기들도 많잖아요. 국민들이 그런 걸 지켜봐왔어 수십 년간. 그러니까는 어떻게 근데 존경하는 마음만 가질 수가 있냐고요. 예? 존경하는 마음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인들처럼 그런 것을 상대적으로 선진 국가들의 기업인들은 그런 게 적잖아요. 좀 상대적으로. 그렇게 좀 하면서 그러니까는 기업인들을 존경하라고 해줘야지. 예? 국민들이 그러한 의식을 갖게 됐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반기업 정서를 갖도록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야.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서. 이거는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배웠으니까 미국의 그 기준 가지고, 예? 기업인들은 그러니까 기업이 비즈니스 이제 퍼스트니까는 저 국가의 이익이 자본의 이익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예? 소위 말해서 미국의 월가 논리가 지배하는 그 시기에 가서 공부도 하고 왔으니까는, 예? 기업 이익이 국가 이익이다 이걸 동일체로 이걸 공부하고 왔으니까 경제학자들은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그냥 상식, 자기 경제 논리 모르더라도 수십 년간 생활하면서 보니까는, 예?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예? 그 결과인 거거든요. 예? 국민들이 무슨 뭐 강제로 주입식 받아 이렇게 된 겁니까? 외국에 나가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삼성, LG 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인도에 가게 되면 인도에 그러니까 길거리에 이 광고판에 LG 상품, 현대자동차 상품 이런 것들 광고했을 때 보게 되면 뿌듯하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아주 이렇게 가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근데 지난 수십 년간 보게 되면은 실망시키는 짜증나게 하는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재벌들이. 예? 그걸 보여주면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는 외면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을 존경하고 그렇게 하라?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그냥 노예처럼 살라는 거죠. 예? 그렇죠? 이건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 저도 경제학자지만은 경제학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인 거예요, 이거는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에 나가서 미국 사람들이 만드는 경제학을 그대로 배우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비판적이라는 게 뭡니까? 항상 새롭게 보려고 하는. 비난하고 비판은 다른 말이잖아요. 비난은 그냥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비판은 새롭게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기준에서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예?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학문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잖아요. 저는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평생을요. 예? 자,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한 거 이것만이 아니에요. 경제는 숱하게 있습니다. 이런 식민지 트라우마 속에서 그러니까는 이런 게 숱해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한 이유는 아까 모두에 얘기했듯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주제는요. 다음 주에 외환위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외환위기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지금의 현재 경제 상황을 이걸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국민들은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려면은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문제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 트라우마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경제 주권의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예?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얘기를 했잖아요. 예? 주권의 문제를요. 그 연장선 먼저 이걸 정리를 해야지만이 이게 97년 외환위기를 지금 상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장시간, 오늘도 벌써 3시간이네요.
참 제가 참 재주가 없네요. 재주가 없는 사람인데 말이 좀 너무 길었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좀 가능한 한 제가 설명하는데 좀 소홀한 게 없을까 해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잠깐만 길어지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오늘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까 모두에 얘기한 97년 외환위기와 발문점과 차이점까지 얘기하게 되면 오늘 이 자정을 넘어서 한참 아직도 할 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쪼갠 이유가 여기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벌써 12시가 지금 넘어가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그리고 또 나중에 시청해 주실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요. 이번 주 최백은 TV 96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고요. 너무 더위에 더위 먹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너무 민주당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 대신 우리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을 하자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새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힘들을 모아주시면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는 그래도 계속해서 발전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이걸로 마치고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